한국이란 나라에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단 하나의 장면이 10년 경력의 엘레나 마르티네즈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유럽의 모든 나라를 매일같이 넘나든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도 자국 스페인의 문화와 유산을 아주 많이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한 시민의 행동 하나에 그 모든 자부심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인의 따뜻한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유럽인들은 하나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른 거죠?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마르티네즈입니다. 한국은 그냥 반나절 머물러야 하는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학 시절 경험한 한국 유학생들은 조용하고 당당하지 못해 보였기에 마드리드에서 서울을 거쳐 마닐라로 향하는 IB 6123편 승무원 배정표를 받은 순간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2시간. 인천공항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12시간이나 된다니요. 승무원 라운지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또 한국이야. 파블로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엘레나, 너 정말 운이 없네. 한국 같은 곳에서 12시간씩이나 낭비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냥 경유지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모르겠어. 파블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공항에서 쇼핑이나 하겠지. 삼성이나 LG 제품들로 가득한 면세점에서 말이야. 기술 쇼윈도는 그럴듯하더라고. 제가 대학 시절을 떠올렸어요. 마드리드 국립대학교 강의실에서 만났던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조용히 앉아 있고 질문도 거의 하지 않고 토론 시간에는 뒷자리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들이요. 당시 저는 친구들과 아시아 학생들은 너무 소극적이야 라고 수군거렸었죠. 12시간이면 충분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내 여권에 찍히는 단순 도장일 뿐이야. 파블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냥 지나가는 곳이지.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캐리어를 끌었어요. 마드리드의 따뜻한 햇살을 등지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가슴 한켠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어색한 한국어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12시간이라는 긴 대기 시간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마드리드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지나쳐야 할 중간 지점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 1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내린 순간 5개 언어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귀를 때렸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놀랍게도 스페인어까지요.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앞에 서 있던 한국인 가족의 모습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밀고 있었는데 그 뒤로 어린 딸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누군가 주워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던 낯선 한국인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가방을 주워 올리고 다른 한 명은 할머니께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심지어 뒤에 있던 젊은 여성은 자신의 물티슈를 꺼내 할머니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가족이 아닌 완전한 타인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마드리드 지하철에서는 할머니가 넘어져도 대부분 그냥 지나쳤거든요. 심지어 누군가 도우려 해도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며 거절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제히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동선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어요.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승객들의 모습이
마치 강물처럼 부드러웠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긴 대기줄에 서 있는데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가 울면 주변에서 까꿍까꿍하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아시아 공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질서와 배려가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으며 능숙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체류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경유입니다. 12시간 후 마닐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심사관 옆에 서 있던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티네즈 승무원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스페인어였어요. 발음도 억양도 마드리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제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스페인어를?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공항 안내 직원이에요. 그가 명찰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승무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체류 시간 동안 불편하실 텐데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지민이 작은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20시간 대기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건 모든 승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지민의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파블로가 말했던 기술 쇼윈도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지민의 진심 어린 미소는 어떤 쇼윈도와도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가는 길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퀴가 부러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을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청년이 자신의 가방끈을 풀어 할아버지 캐리어를 고정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출구까지 함께 끌어들였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할아버지가 인사하자 청년은 에이 아닙니다. 조심히 가세요라며 오히려 고개를 숙였어요.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며 저는 가슴 한켠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느꼈어요. 12시간이 그저 지나쳐야 할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품었던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철도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첫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회색빛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어요.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청소하고 계신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청소 도구들로 바닥을 닦는 모습이 마드리드의 청소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무심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걸어가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이 목례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도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요. 학생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학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얼굴에 번진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드리드 지하철에선 이런 장면을 1000번은 봤지만 단 한 번도 없었어. 속으로 중얼거렸죠. 스페인에서는 청소 노동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심지어 제 친구들은 청소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일부러 피하거나 못 본 척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등학생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게다가 그게 어색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는 길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분홍색 임산부 배지를 가방에 단 임신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뒤에서 온 아저씨가 천천히 내려가요라며 자신의 속도를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조심해요라며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셨습니다. 배가 부른 임산부 여성은 감사 인사를 하며 무사히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완전한 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지하철 2호선에 올랐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
마드리드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치며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한 아저씨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아저씨는 즉시 일어났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어요.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 주변을 비워드리며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타던 마드리드 지하철에서는 임신부가 서 있어도 노인이 힘들어해도 대부분 못 본 척했어요. 가끔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색하고 어려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배려가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명동역에 내렸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심경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대학 시절 조용하고 소극적으로만 보였던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들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서울의 거리 소음이 귀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음조차 마드리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질서정연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명동거리에 나선 순간 파블로의 목소리가 제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엘레나, 어때? 역시 예상대로지? 저는 인파 속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후 2시의 명동은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북적였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샘플을 나눠주고 있었고 거대한 전광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광고를 번갈아 보여주고 있었죠. 생각보다는 괜찮네. 하하, 뭐 겉보기엔 그럴듯하겠지. 하지만 다 가식적인 친절이야.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표면적인 예의일 뿐이라고. 파블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진짜 친절이었다면 스페인 사람들처럼 더 자연스럽고 솔직할 텐데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블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본 장면들이 정말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 관습일 뿐인지 의심스러워졌죠. 마드리드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니까요. 화나면 소리 지르고 기쁘면 크게 웃고 관심 없으면 무시하죠. 명동 성당 쪽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골목에서 전통시장을 발견했어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사이사이 영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갔죠.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좁은 통로 양쪽으로 빼곡히 늘어선 가게들, 그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아줌마들이 싸게 줄게, 들어와봐 라고 외치는 소리, 튀김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뒤섞여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언가 매콤한 냄새, 생선구이의 고소한 향, 그리고 달콤한 꿀호떡이라고 적힌 디저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걸어가다 보니 좌판에 앉아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당근, 양파, 대파를 정리하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할머니의 비닐봉지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서려 하셨는데 무릎이 아프신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주변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직장인 남성이 날아간 비닐봉지들을 쫓아가서 하나하나 주워왔고 중년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양파들을 주워 담아드리고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장인이 비닐봉지를 정리해드리며 물었어요. 아이고, 고마워. 다 줍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분들은 이미 할머니 좌판을 말끔히 정리해드린 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년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내더니 할머니, 당근이랑 대파 좀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몇 개 담아드리려 하자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많이 주세요. 3만 원어치요라고 하셨습니다. 3만 원이나?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 작은 좌판에서 3만 원어치는 거의 전체 물건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러자 직장인 남성도 지갑을 꺼냈어요. 저도 양파하고 당근 좀 주세요. 많이요. 심지어 아까 양파를 주워주신 할아버지까지 우리 집에도 사가야겠네라며 지폐를 꺼내셨어요.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채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사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을 티 내지 않고 마치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계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장사 일찍 끝낼 수 있겠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더 수고하시는데요. 우리야 뭐려.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드리드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타인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여기요, 외국인 손님.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앞치마에 고춧가루와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이마와 목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소 때문인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떡볶이 드셔보세요. 한국 와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죠. 가게 안을 보니 의외로 깨끗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가 번쩍거렸고 떡볶이 국물이 끓고 있는 대형 솥에서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묵이 국물에 둥둥 떠 있고 떡과 어묵, 양배추가 함께 익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근데 처음이시죠?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큰 국자로 떡볶이를 떠서 일회용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떡 몇 개, 어묵 2개, 삶은 달걀 반쪽, 그리고 양배추까지. 외국분들은 매운 거 못 드시니까 국물 좀 빼드릴게요. 떡볶이를 받아들고 젓가락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살짝 알싸한 맛이었어요. 생각보다 맵지 않고 떡의 쫄깃한 식감이 재미있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종이컵에 뭔가를 담아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국물이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오뎅 국물이에요.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사장님이 종이컵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국물에서는 야채의 시원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지갑을 꺼내자 사장님이 두 손을 저으며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사장님이 작은 접시에 순대 3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김이 나는 따끈한 순대였어요. 순대도 맛보세요. 한국 음식이에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3,000원 떡볶이를 시켰는데 오뎅 국물과 순대까지 공짜로 주시다니요. 정말 괜찮아요? 돈 더 드릴게요. 외국인이라 더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그 순간 파블로의 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에서는 어떤 계산도, 가식도, 의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잘 전달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후 3시, 영동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제게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르티네즈님,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닐라행 비행편이 기상악화로 3시간 지연됩니다. 오후 9시 출발 예정이었는데 자정으로 연기되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무료 도심 투어를 준비해드렸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지연된 3시간을 우리는 새로운 만남의 3시간으로 바꿉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료 투어요. 정말인가요? 30분 후 지민이 작은 관광버스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12인승 정도 되는 깔끔한 버스였어요. 운전사님은 50대 정도의 친근해 보이는 분이셨고 지민은 가이드북과 물을 준비해 와 있었어요. 먼저 경복궁으로 가겠습니다. 지민이 완벽한 스페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민은 마이크를 들고 서울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민이 스페인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연결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르티네즈님의 고향인 마드리드에 왕궁이 있듯이 서울에도 조선시대 임금들이 살던 궁궐이 5개 있습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200년간 스페인을 통치했다면 조선의 이씨 왕가는 500년 넘게 이 땅을 다스렸어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지민이 스페인사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스페인에서 유학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각 나라에서 오는 승무원분들을 위해 공부한 거예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독일분들께는 독일사와 연결해서 프랑스분들께는 프랑스사와 연결해서 설명드리거든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의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할머니가 다가가서 한복의 매듭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매야 예뻐 보여. 할머니가 외국인 여자아이의 치마끈을 다시 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길과 표정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 가족은 땡나며 연신 인사했고 할머니는 괜찮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그 가족과 함께 셀카를 찍으셨어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지민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기 보이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이 광화문 광장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귀족들만 쓸 수 있던 어려운 한문 대신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신 거죠. 스페인어도 라틴어에서 발전한 것처럼 한글도 기존의 어려운 문자 체계를 개선한 거네요?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더 특별해요. 왕이 직접 백성들을 생각해서 만든 문자거든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였던 거죠. 청계천을 걸으며 지민이 마지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 하천은 원래 복개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을 위해 다시 복원한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휴식 공간을 만든 거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퇴근길 직장인들이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서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진민처럼 외국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며 저는 지민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요.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손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가져가시면 언젠가 다시 오실 수도 있고요. 설령 다시 안 오시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손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32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탑승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거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공항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요구르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스페인 사람인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길고 힘든 비행 전에 마시고 가요. 요구르트를 제 손에 살짝 올려놓으셨어요. 차가운 용기에서 냉기가 전해졌지만 아주머니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침에 바쁘셨는데 저를 기억해 주셨네요. 단순한 요구르트가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32년 동안 받아본 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12시간 스탑오버가 내 인생을 다시 세운 12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눈물은 이해하셨어요. 등을 토닥여주시며 힘내세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손길이 어머니 같았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요구르트를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단 건 제 마음이었어요. 파블로가 면세점에서 돌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뭔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 표정이 이상해.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존중과 배려가 일상인 곳,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챙기는 곳, 12시간 만에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곳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아침에는 그저 경유지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가 꼭 다시 와야 할 목적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요구르트 용기를 조심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민이 건네준 명함도 꺼내봤어요. 인천공항 가이드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떡볶이 사장님의 오뎅 국물, 노점 할머니에게 과일을 사준 시민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의 요구르트까지. 마닐라로 향하는 밤하늘 위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진짜 친구로 이 사람들을 만나겠다고요. 그때까지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12시간 스탑오버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이베리아 항공 승무원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본사 대회의실에 60여 명의 승무원들이 모였죠. 이번 달 특별 사례 발표를 엘레나 마르티네즈가 해주겠습니다. 팀장 로드리게스의 소개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걸 꺼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마르티네즈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60여 개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파블로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3주 전, 저는 인천공항에서 12시간 스탑오버를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중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시아 유학생들을 보며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요구르트 용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한국, 인천공항 청소 아주머니가 주신 요구르트 용기예요. 빈 용기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기념품입니다.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민의 스페인어 환영 인사, 떡볶이 사장님의 예상치 못한 서비스, 노점 할머니를 도운 시민들,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그리고 마지막 요구르트까지. 32년 동안 저는 남을 배려하는 법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12시간을 보내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동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가이드 서비스였어요. 비행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민이라는 직원이 무료 도심 투어를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스페인어로 한국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제 어설픈 한국어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또 오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심지어 스페인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앞줄에 앉은 베테랑 승무원 마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엘레나, 정말 그런 서비스가 있어. 다른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네, 정말이에요. 인천공항 가이드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팀장 로드리게스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승무원들에게 안내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민의 명함을 꺼냈어요. 연락처가 여기 있어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파블로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엘레나, 나도 다음에 인천공항 경유할 때 그 서비스 이용해봐야겠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해? 떡볶이가 뭐야? 맛있어?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인천공항 가이드 서비스와 공식 협약을 맺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엘레나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승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러 설명했어요.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경유시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체 승무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가이드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제 경험이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한 달 후, 카르멘이 인천공항에서 돌아왔어요. 엘레나, 정말 고마워. 나도 그 가이드 서비스 받았어. 지민이라는 분이 정말 친절하더라. 어떤 곳들을 다녀왔어요? 북촌 한옥마을이랑 남산타워. 그리고 명동에서 떡볶이도 먹어봤어. 진짜 맛있던데? 사장님이 순대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 카르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따뜻함을 그녀도 느꼈던 거죠. 그 후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동료들이 하나둘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돌아와서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레나가 말한 게 정말이었어. 한국 사람들 진짜 따뜻해. 나도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았어.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 6개월이 지나자 이베리아 항공사내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인천공항 경유 승무원을 위한 인천공항 가이드 서비스 안내. 무료 도심 투어 및 다국어 가이드 제공. 신청 방법과 연락처는 아래 참조.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12시간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요구르트 용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마드리드에서 시작되어 이제 우리 회사 전체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편견을 깨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었어요. 많은 동료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우리 모두의 특별한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나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